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개로 제2장 직류 저항회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번에 수업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장 첫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엉뚱한 데로 자꾸 가고 있네요. 여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직류저항 회로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수업했던 여러분들은 전기회로 실험에 대해서 대한 설명의 책이 있었죠. 전기회로 실습에 대한 실험회로에서 저항 연결은 그 신속하게 저항값을 읽고 또 그 시험 대비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로를 어떤 특정한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논문을 쓴다든지 하려면은 이렇게 보시면 2-1 그렇죠. 여기 보면 보이죠? 이렇게 2-1 이렇게 수식을 나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은 그 수식으로 입증을 하거나 반드시 실험을 해서 그 값을 죄송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그래 그걸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생각같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우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 디지타이저라는 프로그램하고 PPT 프로그램을 중복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그램이 지우는 방법이 다르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중복돼서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대로 충돌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해도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 이거 전문 시간에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했죠. 기능사하고 산업기사에서는 그 계산만 해서 답만 얻으면 되는데요. 이 기사는 수식을 같이 나열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수식을 정리를 하느냐 이 과정을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오묘 법칙은 이미 다 했던 거고, 자, 너무 쉬운 거지만 전번에 걸 복습 겸 조금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저는 보여도요. 그래 좀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했던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오묘 법칙에 대한 걸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 여기서 오묘 법칙에서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해보겠습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게 복습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전압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V를 써요. 그럼 원래 같으면 이거는 암페어라고 써야 되고 이것도 오음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유별나게 전압만 단위를 적어요. 이렇게 V라고 적는다고. 이 V, 저 중간입니다. 이 V라고 적어요. 2라고 안 적고요. 자, 그건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앞에 했던 거예요. 전류는 2-1식이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이 식은 이렇게 우리가 변형돼서 또 2식, 3식 이런 식도 이게 원래 1식이고요. 이게 2식, 3식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식을 요 전류 구하는 거를 1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너무 쉬워서 여러분 웃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과제 정리를 여러분 아주 책이 없는 사람도 계실 거고 해서 요 있는 과제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그다음에 리포트도 여기 있는 중에서 서너 개 이렇게 작성해서 내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잘 봐주시고 이것도 다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캡처해 놨다가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5kΩ의 저항 양단에 10V의 전압을 가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5kΩ라는 저항에 여기에 전압을 이렇게 가했는데 10V를 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보통 전류는 암페어가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는 미리암페어로 물었어요. 일부러 이게 이제 모션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항이 5kg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3승이 돼요. kg는 1kg가 1000ohm니까요. 그럼 전압이 10V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값이 얻어지거든요. 이 자체가 암페어거든요. 여기 암페어. 그래서 이거를 미리암페어로 고쳐서 이 미리암페어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너 암페어, 미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단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못하실 분도 없고요. 자, 일단 지금 디지타이저 프로그램이라서 또 다음 장 넘어가는 것이 또 이게 잘 안 넘어가져요. 자, 넘어갔는데 어떨까요? 이게 글자가 안 지워지잖아요.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또 지우게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여러분은 이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그 사용하는 방법이 위에 뜨기 때문에 글씨가 가려져요. 저한테는. 잠깐만요. 그래서 위로 좀 올려야 되는데 자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뭘 내가 하고 있는가 좀 의문이 보일 수도 있어요. 위에 뭐 안 보이니까 위에 창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데 그 경적 울리는 부저가 내부 저항이 15ohm이에요. 그리고 빽 하면 울리는데 8A가 소비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배터리 사용 시간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경적을 울리기 위해서 얼마의 전압이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물어본 건데요. 이건 문제를 다른 데서 가져온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저자가 이렇게 이해를 돕는 데서 만든 겁니다. 이런 거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근데 이 책은 또 전류와 저항을 순서를 바꿔놨어요. 이게 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15하고 8을 곱하면 120V라는 전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100V에 400W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0.4A인데 이 전구 내부 저항이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40W라고 하는 거를 바람잡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모션을 취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40W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공식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가 0.4A 아닙니까? 여기 I죠. 그 다음에 100V가 V죠. 그러면 뭘 구하냐면 저항이죠. 그러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바로 이렇게 구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좀 이렇게 봐주죠. 근데 잠깐 제가 나갔다 와야 되겠어요. 아까 녹화가 봤더니요. 녹화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녹화 중 정상으로 되고 있네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 두 번째 녹화 중이에요. 왜냐면 한 시간을 죽도록 녹화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처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럴까봐 제가 나갔다 왔어요. 이런 것도 그냥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보여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자,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는 문제 정도는 기능사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산업기사는 조금 더 레벨이 높은데요.
한 요 정도, 예제 4 정도는 나옵니다. 산업기사. 그런데 이 정도 문제는 빵점 맞지 말라고 내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계산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식을 정리하고 나열할 수 있는 기술을, 기술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능력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저항을 가지고 어떻게 수식이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변형되느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똑같은 거 자꾸 왜 했던 거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책이 2권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게 2권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페이지가 틀려요. 2권 보면. 그래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기침이 자꾸 나네. 자, 봐요. 내부 저항이 그냥 저항이라고 적을 때는 R인데요. 내부 저항이라고 말을 쓸 때는 이렇게 스몰 R로 고쳤어요. 이것도 일종의 바람잡이 같이 보여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저항은 무조건 R로 고치시면 되는 거고요. 0.2A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I로 고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때 내부 저항을 구하라는, 내부 저항에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생기나요? 하는 전압을 물어보는 거죠. 전압은 우리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을 20R로 썼다는 것뿐이에요. 저는 습관이 이렇게 돼서 순서를 바꿔 쓰는데 이 저자는 이걸 바꿔 썼습니다. 보통 뭐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니까 괜찮아요. 2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0.02V가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을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읽어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라. 그럼 다음 페이지 저항의 접속법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해요. 저항의 접속은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있잖아요. 직렬 접속, 병렬 접속이 있잖아요. 그럼 직렬 접속은 뭐 말할 거 없이 이렇게 연결된 게 직렬 접속 아니에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15무, 35무, 55무가 있다. 그러면 저항이 다 틀리죠. 이때 저항의 토탈, RT는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 더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 요 식이에요.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지만 여기서 저항은 R1, R2, R3를 쭉 나가면 Rn으로 나가면 다 더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전압을 물었는데요. 전압은 V1, V2, V3를 더하고 또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순서가 바꿔놨어요. 저항하고 R1하고 I1을 곱하면 I1 필요 없어요. 그냥 I는 전체 전류는 똑같아요. 그 설명을 먼저 할까요? 여기 이제 전압이 걸리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 전압이 있는데 좀 힘들죠?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1, 여기 흘러가는 I2, 여기 흘러가는 걸 I3라고 하고 자, 이게 PPT로 할 때는 말을 잘 듣는데요. 디지타이저로 하면은 또 약간 버벅거리거든요. 그래도 색깔 부분 바꾸기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요 양단에 생긴 전압을 V1, V2, V3 요 양단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저항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V1과 V2와 V3는 전압이 다 틀리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여기서 I1과 I2와 I3는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직렬 연결 시에는 직렬 연결은 저항값이 다 틀려도요. 전류는 동일해요. 그래서 I1, I2, I3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봐요. I라고만 적었잖아요. 1, 2, 3를 안 적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I는 동일하니까요. 흐르는 전류는 그냥 통틀어서 I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R1에 흐르는 거는 R1과 전류를 곱하고 2를 곱하고 3를 전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압이 얻어진다는 이런 말이 돼요. 자, 직렬 저항에서 직렬 접속에서 접속에서 알아둬야 할 거는 요 2개의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압이 이렇게 쭉 있는데, 전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전압을 다 더해가지고 보면 요 V 밑에 V가 있죠. 다 더하면 총 공급된 전압과 분배된 전압과 동일하다. 이게 키르요프의 제2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는 잘 아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지워야 되는데요. 잠깐만. 이제 지우고. 그럼 이게 자꾸 내려와요. 위에 게 자꾸 내려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 여기 보면 2-6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합성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이거든요. 세 개의 저항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자, 여러분 이해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냈을까요? 그거거든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쉬울 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뒤에 가서 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못하겠어요, 이거. 직렬저항이 합성저항을 못 구하겠냐. 그래서 문제를 낸 게 아니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변형된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이 저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R1이 25무이고요. 25무를 정해줬어요. R2가 85무를 정해줬다고요. 이렇게 저항을 80을 정해줬고 총 전압이 공급되는 전압을 24V를 걸어준 거예요. 그러면 전류, 먼저 이 전류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전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구하려면 보세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성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성장은 더하는 거로 배웠잖아요. 방금 전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이 너 이거 계산할 때 저항은 100으로 이렇게 고쳐라. 두 개를 더하면 105무 아니냐. 그 전압은 내가 24V라고 주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0.24, 0.24 단위는 암페어예요. 이 0.24 암페어가 나온다. 너 먼저 I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륜을 구한 다음에 이제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뭐를 구하느냐 하면 I를 구한 후에 여기 이제 문제가 두 개예요. I를 먼저 구하는 걸 적어놓고 그 다음에 R1에 가해진 요 양단에 걸린 전압 V1을 구해라.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문제는 두 개입니다. 너 이거 전류 얼마냐? 그럼 0.24 구했잖아요. 0.24 구했고 이번에 이 전압이 얼마냐? V1이 얼마냐? 이게 두 번째 문제다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앞에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고맙게 전류는 0.24를 구해놨고요. 이미 곱하기 여기에 25무 양단, R1이 25무잖아요. 왼쪽에 보이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R1이 여기 R1이 20이니까 그냥 20을 곱하면은 전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올 거예요? 4.8V가 딱 나오죠. 이렇게 바로 4.8 딱 나온다고요. 4.8이 나오고 그 다음에 V1이고요. V2 구하라면 잽도 안 되죠. V2도. 0.24는 그대로고요. 그냥 저항만 85문 넣어주시면 바로 전압이 구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개씩을 보여줬는데요. 아유, 이렇게 쉬운 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소시적에 다 끝낸 걸 이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반복되는 말이지만, 수식이 어떻게 변형됐느냐, 어떻게 식이 나왔느냐, 그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디지타이즈일 때는 또 좀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이제 지우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워져요. 자, 이제 병렬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병렬 접속은 병렬 접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 빨간색으로 했는데 이게 색깔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저항이 3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복습되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냥 계산으로 바로 할게 했던 거니까 15무가 있고요.
20오무가 있고 40오무가 있어요. 이렇게 40오무가. 자, 그러면은 저항의 토탈은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10분의 1 플러스 20분의 1 플러스 40분의 1분의 1이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역수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역수법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뒤에 가서 또 여기 3번식이었어요. 그러면 1번식은 뭐냐 하면은 오른쪽 봐요. 1식은 뭐냐 하면은 저항이 병렬은 맞는데 이렇게 병렬은 맞는데 다 95무인 거예요. 이렇게 95무, 95무, 95무다. 즉 R1, R2로 적어볼게요. 이게 R1, 2 이래가지고 3가 있는데 이때는 R1 이꼬르 R2 이꼬르 R3가 되면은 무조건 RT는 R토탈은 개수 Rn분의 R1이다. 쉽게 말해서 R1은 개수분의 한 개의 값이다. R1이 한 개 값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90이 똑같으니까 뭐예요? 3개분의 90이다. 요를 약분하면은 30이다. 요 방법을 단일법이라는 공식을 쓰거든요. 이런 걸 단일법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냐 하면 딱 2개의 저항만 있는데 R1과 R2가 있는데 이것이 25무고 자, 미안합니다. 여기에 25무가 있고 이게 다시요. 원자는 새파란 글씨 써도 미안합니다. 여기 2가 있는데 여기가 25무가 있고 여기 35무가 있다. 그럼 2개일 때는 20 더하기 30분의 20 곱하기 30이라고 했다. 그러면 50분의 600이 아니냐. 그럼 약분하면은 12오무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적합법이라고 말한다. 적합법이다. 1강에서 했단 말이야. 이거를 적합법이다. 세 번째는 이제 봐요. 다 모두 다 다를 때. 1식은 값이 모두 다 같을 때. 3식은 모두 다 다를 때. 2식은 2개만인데 다를 때는 더한 거분에 곱한 거다.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시간은 아니 한 거를 왜 자꾸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왜 더한 거분에 곱한 걸로 되느냐, 이 식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배운다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자, 전류는 여봐 중간에요. 2-6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I2도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전류가 저항값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 흐르는 것이 I1, I2, I3가 있는데 이것은 좀 밑에입니다. I1, I2, I3가 다르다는 말이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병렬은 전압은 동일해요. 위에 왼쪽 제일 위에 전압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V1, V2 병렬이니까 전압은 동일한데 전류는 다르다. 이게 직렬 연결과 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직렬 연결에서는 자 잠깐 봐요. 똑같은 얘기지만 직렬에서는 이 예를 들어서 15무, 25무, 45무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아요. 전류는 이게 I는 모두가 같아요. I1, I2, 3가. 다만 전압이 어떨까요? 저항이 틀리니까 전압은 V1, V2가 다 틀리게 나타나는데 병렬 연결체는 병렬이니까 전압은 다 똑같이 나타나는데 전류가 각각 다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지워볼게요. 자, 아쉽지만 싹 날아갔지만 잘 되죠? 이 프로그램 쓰면 잘 되는데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는 PPT가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 양해를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같은 말 반복했죠?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접속의 이식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 거 뭐냐 하면은 저항이 3개가 있는데 무엇을 말해준 거냐면 요거예요. 저항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R1, R2, R3가 다를 때거든요. 이게 역수법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 역수법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저항이 90ohm가 있는데요. 똑같아요. 저항이 다 이렇게. 90, 90 똑같죠? 이때도 이 식으로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적합법에서 20이 있고 35ohm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이 식으로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수법이 하나로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수법으로.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적합법과 단일법을 섞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가야 나오니까 앞에서 먼저 가르쳐 드릴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우선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제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말은 다 같은 말인데 전압은 병렬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뜻을 말한 거고요. 전류는 I1, I2, 왼쪽 위에요. 전류는 다. 왜 왼쪽 위에를 가르쳐 주냐면요. 이 포인트 점이 작기 때문에 어디를 지금 가르쳐, 이게 오프라인은 손가락 그 제스처를 보는데 여기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어? 이럴까봐 제가 위에다 밑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에서 그러는 겁니다. 자, R1이 10이고 R2가 4ohm일 때 이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끝난 얘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게 저항이 두 개 있는데 12가 있고 4ohm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합성장을 구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끝난 얘기 아닙니까? 12 더하기 4분의 12 곱하기 4 하면은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밑에를 봐요. 왼쪽 밑에 식을 봐요. 여기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역수법으로 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밑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분의 1 이렇게 구했잖아요. 구하는 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내려고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서 역수법하고 앉았으면 바보죠. 그럼 오래 걸리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앉았다면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시험을 보는 거와 이런 수식을 정리하고 논문 같은데 단계적으로 그 수식을 입증하는 과정에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이 식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또 안 지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PPT 프로그램에서 작동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를 보면 이렇게 역수법으로 12분의 1 플러스 4분의 1분의 1 해서 통분해가지고 통분했잖아요. 이거 12를 통분해서 3ohm가 되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하고 앉았어? 위에 같이 바보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자, 그래도 이제 보세요. 여기 왜 그런가를. 자, 문제 8번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될 수 있네요. 병렬여로 저항이 있는데 R1이 2ohm고 여기에 2ohm라는 저항이 있고 R2가 4ohm라는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럼 더한 거면 곱한 거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적합법으로 더한 거분의 곱한 거로 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구나. 아니라고요. 이분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그럼 여기 보세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을 더한 거분의 곱한 거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동일하다고 이거는. 똑같다는 표시를 해놨다고요. 그런데 그걸 뭐 하는데 했겠냐고 이거를. 지우는 게 PPT에서는 달라요. 방식이. 이렇게 지워야 돼요. 이게 지우는 게 좀 틀립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경과해도 양해를 해주세요. 이게 지우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면은 또 이제 방식 이제는 디지타이저 프로그램으로 왔어요. 지우는 게 쉬운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청색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쓰는 거라서 프로그램이 잘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합성저항을 구하시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하는 이 방법으로 한 거나 이꼬로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1 오빠 R2 한 게 똑같다는 말이거든요. 지저분할까봐 내가 지금 낙서를 안 되긴 해놓을게요. 그 말이 이 똑같다라는 말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수식으로 하면. 자, 저항은 한번 봐요. 여기 보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항이 있는데 3오무, 4오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분수를 해볼게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걸. 그러면 통분해야 되잖아. 이거는. 통분해야 되지. 그럼 6이잖아. 이거 곱해야 돼. 이걸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가 3배 늘었고 3이 2배 늘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6분의 5다.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할 때는 곱해가지고 통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분을 해줘야 돼. 이것도. 그러면 R1, R2를 어떻게 통분하느냐는 말이거든요. 이때 이 통분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위에가 곱하기였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두 개를 곱했잖아요. 2, 3. 2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R1과 R2를 곱하고 이걸 곱해줬잖아요. 그럼 위에도 곱해줘야 되잖아요. 1 자리에 R1 곱하기 R2 이렇게 두 번을 곱해줘. 밑에 곱해주고 위에 곱해줬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밑에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곱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래 되잖아요. R1분의 1 자리에 이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저 위로. 그러니까 R1 곱하기 R2가 된 거고 더하기 이게 이제 더하기 여기 더하기 또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된 거고 위는 이게 그대로니까 위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R1 곱하기 R2는 그대로입니다. 이 말이고요.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R1과 R1이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없어지고 R2와 R2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실수했네요. 이것만. 이건 R2로 해놔야 돼요. R1, 1 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 2로 고쳐져야 되는데. 1이고요. 그럼 여긴 2가 남는 거고요. 여기는 2가 없어졌으니까 1이 남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적어야죠. 적는 거는. 그럼 밑에 남는 건 뭐가 남았냐면 R1하고 요쪽 1하고 더하기 R2가 남았고 위는 그대로니까 R1 곱하기 R2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이 이렇게 된 거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같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아셔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항 계산하면 그 더한 부분을 곱한 거면 끝난 얘기를 가지고 그거 그냥 더한 부분을 곱하면 끝난 얘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밑에 보세요. 저항은 더한 거분에 곱한 거다. 2 더하기 4분의 2 곱하고 이거는 그냥 3분의 4라고 했고요. 계산기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바꾸는 게 S 해가지고 D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요. 계산기. 요래 나오면 이걸 치면은 숫자로 나온다고요. 1점 몇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기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대생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못한다. 이거 얼마나 웃기는 문제겠어요. 다른 시간에 제가 시간 남을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폼으로 가져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 사용도 못하는데. 지금 공학용 계산기가요. 미적분도 다 돼요. 시그마, 복소수 다 됩니다. 계산기로. 그런데 그 계산기가 한 7, 8만 원 정도짜리부터 1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 계산기 사셔야죠. 공대생이 공학용 계산기가 없다. 이게 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얼마짜리면 여러분 되느냐? 한 2만 3천 원짜리 정도 써도 삼각함수나 이런 건 되는데 조금 뭐까지 되느냐 하면요. 행렬도 돼요. 행렬. 행렬 같은 거 어렵잖아요. 그것도 계산기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공학용 계산기 모델을 잠깐 불러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카시오 건데요. FX 9860G네요. G2네요. FX 9860 G2인데요. 2는 아라비아 숫자로 2를 표시한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 잘 돼요. 제가 또 딴짓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안 보이니까 모델 얘기해 줬어요. 모델.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진 않겠어요. 꼭 장사같이 보이니까. 다른 거 쓰는 사람도 있어요. 샤프 거 쓰는 분도 있는데 카시오께 제일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 밑에 것이 한 2만 원대 정도인데 그것도 잘 돼. 그 모델은 잠깐만요. 카시오 건데요. FX 572S인데요. 570. 그러니까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72S를 570 뒤에 문자가 없는 거 570을 가지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학창 시절에. 근데 저 가지고 다닐 때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내 나이에는 한 교실에 가지고 있는 애가 한 3명, 4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싸구리 계산기로 하거나 없는 거 빌려서 했다고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피자 한 판 값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면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말이 좀 길어졌죠? 네, 말을 좀 바꿀게요. 이제 진도 넘어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수님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시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1강 때 했던 그 저항의 직병렬 연결 실험 실습 때 했지만 수식에 변형되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시간이군요. 그러면은 A뿔이에요.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전류는 보세요. 이제 중간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럼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항이 몇 오므냐?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니까 요렇게 요 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고 전압이 24V인 거예요. 그럼 저항이 아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됐어요? 3분의 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3분의 4를 밑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이고 전압은 그대로 24가 있는 거니까 24를 넣어서 계산하면 18A가 됐다. 그래서 여기 I는 18A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 여러분 지금 레포트 작성하는데 이 문제를 내는데 답만 뺑 적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식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저분해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요 식을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캡처. 지금 재빠른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캡처하면 되죠. 요거 문제 과제로 제가 낼게요. 그럼 요거 여러분 그대로 낼 테니까 여러분 작성해서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는 요 위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그림 안 그리고 이 그림은
이해를 돕는 거고 이거 없이 이렇게만 문제를 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레포트 작성하면 이제 5점씩으로 해가지고 레포트를 채점하잖아요. 그런데 답이 틀린 분도 있었어요. 한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5점 드렸어요.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맞는 걸로 만이래요. 맞는 걸로 계산하실까 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출 안 한 분이 4사람이 있었어요. 제출한 지. 그러면 빵점이잖아요. 그런데 3점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노동부나 산업인력공단 같으면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학습변인제에서는 그러면 안 돼. 빵점 처리하는데 여러분한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또 나중에 학점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취직할 때 그 전학년 성적 증명서 내거든요.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점수를 잘 줘야 되는데 빵점이라는 게 중간중간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합격할 때 점수가 C 밑으로 내려가면 곤란해요.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사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모 회사의 그 부장리를 그 R&D부의 연구부에 제가 부장으로 있어요. 수석연구원으로 있는데 그 사원이 여사원 남자 사원을 채용하는데 나한테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바쁜데.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고 내가 채점을 하는데 서류를 갖췄는데 보니까 토익이 만점인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왔는데 성적 증명서를 보는데 학교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런 걸 안 치고요. 성적만 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이 참 중요하구나. 이게 평생 따라다니는 건데. 그래서 이걸 학점 줄 때 가급적 높이 주자. 학생들을. 제가 어지간하면은 그래서 제가 점수를 빵점을 안 주고 3점을 드린 거야.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누군가 본인이 더 잘 알잖아. 지금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 다음은 안 돼요. 이제. 계속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다음은 0점인데 내 이 말을 공지를 안 했으니까 0점 처리를 안 하고 3점을 줬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0점 처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3점을 줬느냐? 그것은 바빠서 못했거나 수업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노력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상에서 이걸 올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학교 프로그램 올리는 게 엑스클래스 올리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걸 못 풀어서 아는 게 아니고 올리는 데서 이게 문제가 있을 거다. 이래서 3점을 준 거예요. 그냥 3점 준 게 아니라고요. 했는데 올리는 게 캡처해서 올리는 게 잘 안 올라가서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왜 줍니까? 이제는 숙달을 해놨을 거다. 물어봐서 친구들한테. 또 못 올리면 빵점이죠. 자, 그럼 제 말을 알아들었죠?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제 미국에서 오브 더 힐이라고 그래. 외국 애들하고 이제 해외 나가서 내 나이를 얘기하면 깜짝 놀래요. 그렇게 많냐고. 미국은 60살 넘으면 오버 더 힐. 한물 갔다. 너 언덕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한물 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 100세 시대에 뭐 내 나이가 뭐 그렇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 정년도 가까워오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좀 이제 진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좀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똑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식을 필요하는데요. 요 R1이라는 저항에다가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여기를 보세요. 이 R바라고 해요. 요 장을 R바라고 하는데 이 식은 이렇게 식을 다 적으셔야 돼요. R1, R을 2분의 1, 여기 2잖아요. 2. 더하기 R1이잖아요. R바는 병렬, 이건 병렬로 된 거, 이렇게 병렬로 된 거거든요. 요게. 그러면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인데 이거와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래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생략하고
내가 요걸 쓰겠다 이 말이야. 이제는 더한 거분에 곱한 걸로 하면 되니까 이걸로 하겠다는 말이고, 이게 왜 나왔는가가 바로 앞에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R1에다가 더한 거분에 곱한 거를 하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2-10식 오른쪽에요. 요 식이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적어야 돼. 어떻게? 논문을 작성할 때 이걸 작성하는 논문이야. 이게 논문의 일부분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이거예요. 논문이요. 이 전기전자과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기전자과는 기존에 있는 회로보다 우수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우수해야 돼요. 제가 기존에 있는 베트남에가 박사학위 받은 데가 가장 좋은 회로라고 그 지소스 인버터 회로를 했는데 내가 계산한 게 7.2% 우수해요. 걔 거보다. 안 될 줄 알았어요. 여기 요렇게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 논문이 그 졸업 논문이 통과되더라고요. 이게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다른 사람 논문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중구의 그 정치인이에요. 우리 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과를 졸업한 게 아니고요. 그 산업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중구 문화의 발전에 관한 고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논문은 쉽죠. 경영학과는 그리고 우리 과는 토익 점수가 700점 돼야 되잖아요. 박사과정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고 보니까 토익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영어도 공부를 해야 돼. 영어 못하면 안 돼요. 그 삼성 SDI는요. 아침에 회의를 영어로 해요. 전부 다. 그 중역들하고 이런 사원들이. 그러니까 영어 못하면 완전 바보예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또 잘못해가지고 배터리라는 거 미국 애가 웃으면서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옆에 베트남 애들 있는데 배럴이라고 하니까 베트남 애가 이래요. 너무 혀를 굴린다고 한국말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가. 배럴이가 뭐야. 너무 혀를 굴린다. 아니 미국 애들이 그래 해서 따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어찌됐건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되고 또 이 수학도 좀 해야 되는데 수학은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일단 넘어가. 지금은 PPT 프로그램으로 돼서 잘 넘어가지네요. 자, 전류를 구하라는 것이 있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항은 구해놨잖아요. 뭘 구해놨어요? 이거하고 자 오른쪽 봐요. 이렇게 생긴 저항이 있는데 여기 R1, R2, R3가 있다. 이거를 계산해 놓은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압은 아까 정해졌잖아요. 뭐 24V 가르쳐준 데도 있고요. 그러면 전압은 적는데 이렇게 수식을 2-10으로 이렇게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 그 이제 2-13이에요. 이제 밑에 예제 9번을 봐요. 전압이 12V입니다. R1이 35kg입니다. R2가 20kg입니다. R3는 60kg입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요 그림을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R1을 하고 이걸 꺾은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서 두 개 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와 이거는 똑같다. 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형태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이다 라고 해서 모션을 취해 놓는 거예요. 이 회로의 합성저항을 구하고 전류를 구하여라. 이 문제는 앞에 한 말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있는 문제 8번이나 9번 중에서 8번이 조금 적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면 9번 중에서 여러분 하나를 적어가지고 9번을 이걸로 출제할게요. 여러분 이제 과제를 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가 힘드시면 밑에 이렇게만 하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참 답만 적었다. 답 이렇게 적어놓으면 답만
15kg, 뭐 해가지고 0.23mA 두 개만 이렇게 적으면은 5점 만점에 한 2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빵점은 아니고요. 다 시익을 적어야 되는데 기사 시험에서는 중간 식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식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간 식을 가나다라에서 가리는 것이 있고요. 기능장에서는 이 말이에요. 기능장 시험에서는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전체를 다 적어야 돼요. 기능장에서는. 기사보다 기능장이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실기만 8시간 봅니다. 시험을. 기능장 시험이. 제가 2005년도에 땄는데요. 내가 다른 자격증 거의 다 한 방에 여러 개가 있는 중에서 한 번에 거의 한두 번에 됐는데 기능장 시험은 이론은 한 번에 됐는데 실기를 3번째 간신히 됐어요. 턱걸이로. 그러니까 기능장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능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산업현장 교수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고요. 또 시급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회사 심사 나가면 뭐 그런 걸 해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거 왜 필요 없는 얘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양 따는 거. 아, 우리 교수 같이, 우리 교수님 같이 산업기사도 따고 기사도 따고 또 기능장도 좀 해볼까?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왕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중간중간 수업하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 자격증은 그 이론만 패스하면 실기는 또 방법이 있죠. 실기는 혼자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또 가르쳐 줄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사업체에서는 엄청나게 수강료를 비싸게 받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수강료 알면. 그래도 그거를 공짜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뭐 건물도 있는 사람이 4층 건물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학생들한테 돈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막 이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사업체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입장의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무료로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자, 말이 좀 많았어요. 잔소리가. 자, 전류 전압의 분배 법칙은 이미 끝났어요. 이게 뭐가 끝났냐면 다 했어요. 앞에서 봐요. 여기서 요 양단 R1 양단에 V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두 개의 장을 R1 더하기 R2분의 R1 양단 전압일 때는 R1을 넣고 총 전압을 곱하세요. 그러면 구해주고 V2는 어떻게 되나요? R1 더하기 R2분의 R2를 넣고 곱하면은 V2가 이거 앞에서 했죠. 1강 때도 다 해줬어요. 지나가면서. 그런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말이 이거라고 이 말이라고 이거.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봐요. 이거는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봐. IR1입니다. 이게 전류와 정을 곱한다. 이렇게 식을 적을 줄 알아야 돼요. V1은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이렇게 일식을 적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전압은 R1 더하기 R2분의 R1 위에가 곱하기 요 V가 지워졌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지워지는 게 잘 안 되네요. 이 부분적으로. 이건 지금 PPT에서 지워야 되네요. 또 이게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글씨 좀 안 지워져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R2를 넣고 전압을 곱하는 거예요. 이 식이 위에 있는 식이 이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건 뭐 또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 여러분 책 끝날 때까지 콘덴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콘덴서만 설명을 제가 이것도 1강 때 해줬다니까요. 전압이 있는데 VC1, 요 양단로 전압을 구하려면 VC1 구하려면 C1 더하기 C2분의 요걸 구할 때는 반대편이 올라간다. C1이 올라가면 안 돼요. 전압은. 아니죠. 콘덴서에서는. 그래가지고 전압을 곱하는데 요 위에 거 왼쪽 위에요. 여기 자리에 C1이 들어가면 안 되고 C2가 들어간다. 요거는 R1 양된 오른쪽이에요. 요거는 R2가 들어가면 안 되고 R1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압의 분배 법칙인데 이걸 가지고 또 이거는 수식이 이미 다 똑같은 거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류 분배의 법칙이에요. 전류 분배의 법칙은 똑같죠. 이게 병렬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I1과 밑에가 I2가 있는데 틀리잖아요. I1과 I2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 병렬은 어떻게 계산한다? 저항을 병렬이니까 바로 어떻게 계산하면 이때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서 R값이 분의 전압. 이렇게 공식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 공식을 넣냐면 두 개의 값이 R1과 R2가 봐요. 똑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 틀려도 되는 공식은 똑같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쓴다고요. 똑같을 때는 Rn분의 R1이라는 공식을 왜 안 쓰냐 하면 이건 똑같을 때만 성립이 되는데 이 틀릴 때도 되는 거는 똑같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라고요.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프로그램이 미끄럽게 다음 페이지로 잘 안 넘어가는 증상이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런 공식들이에요. 여기 있죠. 저항을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고치고 원래는 병렬은 1에 되는 것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1에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전류도 똑같아요. 저항분의 전압이거든요. 그럼 저항이 R1 더하기 R2분의 R2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하는데 자, 총전류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쉬워요. 원래 이 방법을 실제는 우리가 쓸 거거든요. 자, 이것도 위에 거와 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게 업로드 되는 시간이 또 잘 안 돼요. 이게 오래되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중에서 자, 예제 12가 있습니다. 전압 분배기가 전압이 두 개가 분배됩니다. 15무 저항하고 25무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15무가 있고 25무가 있는데 좀 빨리 해서 미안합니다. I1, I2가 있다. 여기서 I1과 I2를 구하는데 답만 적으면 안 되고 전류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자, R1 더하기 R2에 요거를 아셔야 돼요. R1 더하기 R2분의 I1을 구하시려면 콘덴서 계산하지 요 위에가 반대편이 올라가셔야 돼요. 이 R1을 넣으면 안 돼요. 여기 I1 구할 때 여기 R2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R2. 그래가지고 총전류를 곱하는 거예요. 자,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색깔 바꿔서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요 값이 이게 또 PPT에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충돌된다 했잖아요. 이게 밑에 가서 바꿔야 돼요. 봐요. 밑에 가서 가서 바꿔야만 돼요. 요 인증 바뀐다고 했더니 바뀌잖아요. 이게 불편한 두 프로그램이 호환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게 반대편이 올라간다. 요거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아주 쉽게 구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요까지 하고 브릿지도 정말 쉬워요. 다음 시간에 브릿지 할 건데요. 제가 가르치면 키리오프 다 했잖아요. 임의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합과 나오는 전류합은 같다 이런 거 다 했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그마라는 게 또 다시 어렵게 나오잖아요. 이미 한 걸 왜 또 합니까? 하지만 안 해요.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또 다르다는 말이죠. 아니 좀 더 다른 게 아니라 또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위에 있는 식을 표시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태분한의 정리가 있어요. 태분한 정리가 있고 노튼 정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태분원과 노튼 정리는 뭐냐? 중첩의 원리를 태분한만 지금 나오고 노튼기 어디가 없네요. 태분한 정리와 태분한 정리와 노튼의 정리는
잘 안 지워지네요.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끝난 시간이니까. 태분한 정리와 노튼의 정리는 중첩의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그것만 변형된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제가 여러분들을 수업에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좀 열심히 하시라는 이런 뜻에서 제가 조금 필요 없는 말도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